영상 속의 이 모습이 지금 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이 그룹 여성 가수들과 함께 서 있는 유영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잠깐 틀어보면, 자, 열심히 호응을 유도하며 함께 댄스를 추는 유영재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 요즘 제 채널에 오셔서 굉장히 이상한 댓글들을 많이 남기고 계세요. 물론 뭐 사실 유영재, 선우은숙 씨에 관련된 명확한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지고도 있지만 그 이외에 저의 여러 가지 판단과 조사를 통하여 나온 내용들이지만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유영재라는 사람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 저 정도의 일상생활은 흔한 거 아니냐? 뭐 저런 걸 가지고 유영재를 마치 굉장한 죄인처럼 몰아가느냐? 급기야 선우은숙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도찐개찐 아니냐? 글쎄요, 뭐 어떤 분들은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 계속하여 등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 결국 선우은숙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동치미에 자진 하차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왜 나왔을까요? 지금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습들 문제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영재라는 사람의 어떤 일상생활들, 이때까지 살아왔었던 족적들이 많은 여성 가수들, 여성 팬들, 또 나아가 여자와 관계된 많은 이야기가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평소에 인기도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으니 사실 이런 모습들이 나쁘게 보일 만한 장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가족까지 건드린 사태에서 이 모습들을 밀어놓고 봤을 땐 당연히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라는 겁니다. 자꾸 제 채널에서 편향됐다, 유영재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깎아내리냐, 너는 떳떳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사실 수십 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하여 계속하여 제가 조사를 해왔고 사실 뭐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조금의 여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사건이 뭐 소문도 아니고 루머도 아니고 변호사가 직접 고소까지 한 상황 속에 유영재라는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이제 도피하듯이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수많은 여성분들과의 술자리, 동치미에서도 선우은숙 씨가 하루 이틀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성격이 맞지 않고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 계속 등장하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냈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차를 해달라라는 많은 대중들과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숙을 할 것까지는 없지만 조금의 휴식을 취하면서 이 사태가 조금은 잠잠해질 때까지 방송 출연을 삼가하는 것이 저도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란 말이죠. 하지만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때까지의 행적들과 선우은숙 씨의 남편으로서의 모습들조차 많이 부족했던 것, 나아가서는 여성들과의 과거 행태들이 결코 이 사람이 이 정도 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냐? 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실 선을 많이 넘어왔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 등장해서 저는 찬밥이었나 봐요 라며 스스로에게 셀프 디스를 했었던 이야기, 이거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영재라는 사람이 이런 여성 문제가 과거에 많았었다 하더라도 선우은숙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줬거나 적어도 기본적인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이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 이혼 사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많은 대중분들도 개인사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을 만한 문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을 열어보니 이런 많은 여성들과의 술자리뿐만이 아니라 선우은숙 씨가 저는 결혼 생활 중에 찬밥이었나 봐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 그 심경의 속 내면을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의 폐지 운동까지 지금 열어지고 있는 이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심경에 장이 되어버리고만 이 동치미, 선우은숙 씨에 이어 서유리 씨 역시 최근 이혼을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하여 입을 열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동치미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좋은 의견을 보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 업보다 라고 말했던 이 유영재, 선우은숙 씨와 이혼한 이후에 사실 자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내 업보다 내 잘못이다 라고 말했던 부분을 다시 교묘하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변모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선우은숙 씨는 과거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저번에 있었던 지인이 아들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 라며 의심하며 며느리에게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하여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결국 결정적인 장면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들 내외 부부까지 건드리는 거냐, 본인이 결혼 생활을 8일 만에 재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또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 친언니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사태와 심경 고백까지 이 모든 것이 동치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하지는 못할 망정 아들 부부의 그것도 바람이 의심된다? 본인 역시 찬밥 신세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바람이 의심된다라고 아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던 건 확실히 선우은숙 씨가 선을 조금 넘었던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고 타격이 많은 선우은숙 씨의 입장에서 이 동치미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꾸준히 출연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칫 잘못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실수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제작진임에도 이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낸 것을 보면 역시 시청률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선우은숙 씨의 며느리 부부를 바람이 의심됐었던 에피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급기야 이제는 찬밥 신세였다라는 자신의 심경까지 또 동치미에서 밝히게 되면서 이제는 하차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빗발치는 수준을 뛰어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치미에서 나왔던 방송 중에 저희 눈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균이라는 이 배우가 당시에 선우은숙 씨에게 유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소 유영재의 목소리를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목소리 좋은 남자는 바람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것이 참 누가 이야기를 짜고 맞춘 것처럼 다른 패널들, 다른 남자들, 다른 남편들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바람기가 있다, 100% 바람핀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 참 독특했던 것이 최용림 씨도 그랬죠. 이 김정균이라는 배우도 그랬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 형사직을 겸했던 분도 등장을 해서 바람기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많은 사주팔자를 보는 유튜버들조차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바람기가 보인다라고 했어요. 관상이 뭔진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과거의 모습들, 방송활동과 많은 여성 팬들이 존재했었고 그들과 함께 이런 잦은 술자리를 가졌었던 유영재라는 방송인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방송인들이 모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영재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는 모습이나 선우은숙 씨와 결혼하고 난 뒤에 다른 이성을 만나고 바람을 피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여 강조했었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제작진이 입을 맞춰서 고의로 연출해낸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같은 남자가 바라볼 때도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바람기가 예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저때 최용님은 진심으로 선우은숙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최용림 씨가 사실 정말 많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그냥 예능 방송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최용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방송가에서는 다 아는 얘기였다. 최용림 씨 말에 뼈가 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최용님이 대박이다. 솔직함에 박수를 보낸다. 최용님이 참 똑똑하다. 아주 똑부러진다. 남자가 보는 눈이 정확한 것 같다. 최용림 씨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뒤늦게 모든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틀어맞으면서 이렇게 많은 여성 가수들과 춤을 추고 여성 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그것이 결혼한 이후에도 새벽에 들어오고 상가집에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어디든 술과 여자가 함께 따라왔었던 유영재의 생활 패턴을 놓고 본다면 결국 이런 얘기들이 아주 틀리지는 않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전히 속풀이쇼 동치미의 게시판을 보면 선우은숙 씨의 자진 하차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우은숙 씨가 이제 저번 주 방송편까지 아무런 공지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이 정상적으로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번 주 편까지는 아시다시피 녹화 방송분이었습니다. 최초로 선우은숙 씨가 자신의 심경을 밝혔던 그 당시 때와 똑같은 복장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냥 그 당시에 함께 녹화됐던 촬영분이 방영이 됐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번에 방영될 동치미에서 또 선우은숙 씨가 입고 있는 의상이 바뀐다라는 건 새로 촬영을 했다란 얘기고, 그렇게 신규 촬영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건 사실 대중들에게 공감도 얻지 못하고요.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은 병원으로 도피하듯이 자진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게도 굉장한 기회를 주는,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퉈볼 만한 여지까지 줄 수 있는 악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이 선우은숙 씨가 이영하 씨와 이혼을 했을 때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고 큰 화제였단 말이죠. 오죽했으면 이 당시 때 선우은숙 씨는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어야 합니다. 2007년도였죠. 기자회견을 갖는 선우은숙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무려 이영하 씨와 결혼 발표를 서울 여의도 MBC 홀에서 수십 명의 기자를 대동하여 발표를 했었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기사 몇 줄로 통보하듯이 발표를 할 뿐인데, 이제 동치미에서 자진하차를 하지 않거나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실제로 선우은숙 씨에 대한 많은 화살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영재라는 사람을 응원하는 몇몇 팬들이 계속하여 악플을 달고 제 영상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처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선우은숙 씨에게 필요한 건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에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선우은숙 씨를 응원하던 여론들마저 급변하면서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유리한 상황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가짜뉴스들 사이에서도 선우은숙 씨가 자진하차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화면에서의 여성분이 보이십니까? 이 영상을 살짝 확대해서 재생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쭉 달려가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 끌어오죠. 바로 지금 이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재의 모습입니다. 역시나 라디오쇼에서 진행됐었던 모습인데요. 아마 이분이 본업이 가수인지 일반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때 가수분들 뿐만이 아니라 무명 가수, 거기에 일반인들, 청취자분들도 간혹 등장해서 무대 위에 섰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유영재를 직접 손을 잡아 끌어오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죠. 유영재 본인이 먼저 여성분에게 접촉을 한다거나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함께 등장했었던 다른 출연자들의 이야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홍림 씨, 또 최은경 아나운서. 자, 지금 계속하여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본인의 사태를 관망해왔던 많은 동료들이죠.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느냐? 이때까지의 모습은요, 보통 유영재 본인이 나섰던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여성 팬인지 가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라디오 쇼에서도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는 행동은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여성분 유영재의 팔짱도 꼈고요. 다 같이 이렇게 호응을 유도하기도 하며 서로 마주보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간 연인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성적인 관계에 무슨 의혹이 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유영재라는 사람이 얼마나 여성분들과 가깝게 지내왔고 또 그것이 얼마나 친숙한 일상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지죠. 우울증을 진단받아 결국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했다. 여기 보면 오죽했으면 뉴스 프로그램에서 연일 다루고 있겠습니까? 이 우울감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등장을 했는데, 곧장 입원을 결정했다라는 것 치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지인이 대놓고 찍어줘서 전송을 해줬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드는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상의 뒷부분을 보면 유영재의 측근은요,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했다라며 더 팩트라는 언론사에 사진과 이 모든 내용을 함께 전달하고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존재하는 거죠. 이 유영재 본인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면 저는 선우은숙 씨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2022년 10월달 자신의 유튜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직접 밝혔었던 유영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선우은숙 씨가 저한테 질문한 프로포즈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워서 떡먹기죠. 목사의 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의 바람과 희망과 응원에 부응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했었던 2022년 10월달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약 2년 뒤에 최근에 있었던 자신의 사과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다. 저의 인격이 부족한 탓이다. 수양이 덜 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저를 많이 질타하시고 저를 많이 비판하시고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상은 괜찮지 않았죠. 결국 이 선우은숙 씨와 이 언니분은요, 법적 조치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정작 유영재 본인은 다 자신의 잘못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부부만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모두 다 밝히겠다.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입장이 전혀 판이하게 달라진 유영재라는 사람의 본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찌 본다면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결국 유영재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실제로 인정했다라기보다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앞에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유영재 본인의 일상적인 모습들 제가 한번 공개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최근에 올린 정슬아 씨와의 무대에서도 유영재 본인이 자신의 힙을 이 정슬아 씨 쪽으로 막 밀면서 댄스를 추는 모습을 보였고, 정슬아 씨는 이에 살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가 아무래도 유영재의 가요쇼다 보니까 또 호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바로 그 장면이고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혜은이 씨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 혜은이 씨는요, 뭐 선우은숙 씨에게 방송에서도 내가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다라고까지 자신감 있게 말을 했었던 유영재인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문제의 장면들이 꽤나 많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만약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리는 정말 최악의 사태만 유영재 본인이 벌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까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과 예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져 버리고 너무나 붉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옆에 있는 이번 직전 날의 술자리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이 유영재 본인이 전날까지 술을 마셨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영재 본인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가 이제 약 일주일이 채 돼가고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한 5, 6일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을 정리해보면 유영재 본인은 입원한 이후에 그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상태가 호전이 됐는지, 나중에 입원하고 나서 퇴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론사를 통해 무엇을 공개할 것인지 등등등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혀 쏟아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우은숙 씨는 맞대응을 했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겠다, 위약금까지 확실하게 물게 만들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본인이 많이 쌓아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유영재라고 검색해서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요, 정말 많은 가수들, 많은 여성 팬들과의 이 신체 접촉이 굉장히 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니분을 건드리기 전이면 모를까,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런 행동 거지를 보면 정신병원으로 들어간 것이 정말 본인이 우울증으로 힘들고 뭔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피형으로 갔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나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 유영재와 선우숙 씨의 영상으로 많은 조회수가 나온 영상들이 존재합니다. 그 책임감을 위해서라도 유영재라는 사람이 정말 무언가 억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팩트에 기반하여 전달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런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모습은 최은경 아나운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이 선우은숙 씨의 입장이 사실 이 당시 때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선우은숙 씨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새 60세 중반을 넘어선 나이이지 않냐. 우리 때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었다. 나쁜 행동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지금에 와서는 절대 안 된다. 완전히 잡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통금 시간까지 정해놨다. 하지만 다른 방에서 남편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청소를 위해 들어갔던 남편 방에서 말씀드렸던 등산 인증서를 찾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결혼 전에 다녀왔던 등산 인증서가 유영재 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여기에서 최영림 씨도 뭔가 좀 비슷한 사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했고, 사실 다시 찾아보니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핑백에 들어있었다라고 했는데 휴지통에도 없어지고만 전 여자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때 최영림 씨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유영재는 100%, 90%도 아니고 100% 바람기 있는 관상이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 당시 때의 방송이 조금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최영림 씨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바람기 관상이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당시 때 이 선우숙 씨는 굉장히 놀랬어요. 그러면서 또 인정을 살짝 하며 이 최영림 씨는 조절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 바람기다. 자, 유영재라는 사람이 이 앞서 많은 라디오쇼를 무려 10년 이상 진행을 해온 그런 아나운서입니다. 최영림 씨가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같은 방송인인 이상 어느 정도 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최영림 씨가 이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선우은숙 씨는 만약 나에게 외도의 일이 생긴다면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우은숙 씨는 이혼은 다신 없을 일이다 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최영림 씨가 영재형이 문제라니까 라고 말하자 여기 있었던 이 백기종 씨 역시 형사잖아요. 바람기가 있어 보이는 분이지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기가 있어 보인다고 이미 백기종 전 강력계 형사분이 직접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좀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 이 형사분뿐만이 아니라 아마 유영재 본인이 법적 처벌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든 아니면 처벌을 받든 분명히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게 드러나겠지만 이 수사하는 수사 담당관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진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유영재는요, 모든 것을 거부했고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이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 재생해보면 유영재가 노사연 씨와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본인이 무려 10년 가까이 예전에 진행했었던 노사연 씨와의 이 가요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이 노사연 씨가 먼저 등에 손을 올리자 이 유영재 본인도 노사연 씨 허리에 손을 올리며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앞전 영상에서 이 노사연 씨가 이 유영재 본인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내는 모습을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이 당시 때 모습을 보면 노사연 씨가 먼저 친근하게 유영재의 등에 손을 올리고 유영재 역시 허리에 손을 올린 채 이렇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유영재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비단 이런 방송만이 아니라 사석, 쉽게 말해서 술자리, 특히 일반인들 또는 여성 팬들 그리고 유흥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그의 습관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유영재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까지 압류당하게 생겼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선우은숙 씨의 이름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면 사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음에도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 이혼 이후에도 소송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러면서 선우은숙 씨 역시 동침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계속하여 출연을 하고 있다 보니 뭐 하차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지는 동시에 유영재 본인에 대한 소송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아주 그냥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사실 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유영재 본인이 별다른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많은 의혹과 증언들이 왜 쏟아져 나오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최근 발생한 처형,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리게 된 사태가 굉장히 촉발되고 있는데 뭐 식음을 전폐하고 말을 하지 않는 등 심각한 우울증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나는 추호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무죄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사에 몇 마디라도 좀 더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 이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분 측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의 이 노정원 변호사는요. 유영재 씨 본인의 현재 치료 상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혐의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그것을 밝히면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느 쪽이 팩트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쪽이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대중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조금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가시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선우은숙 씨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다시피 유영재 본인에 대한 재산이 다 드러났죠.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유영재 본인은 관리비만 내면서 선우은숙 씨의 엄청난 재산에 기여한 이 아파트, 고급 빌라, 이곳에 거주하면서 막말을 했었다. 그거 내가 내는 돈이잖아 라면서 이미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자신의 어떠한 생색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평수고 고급 자재가 많은 집이었으며, 이 선우은숙 씨가 원래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였지 않습니까? 놀라운 재산 수준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재 본인이 이 선우은숙 씨에게 공과금을 낸다라며 보일러를 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겠습니까? 당연히 선우은숙 씨의 재산으로 잡혀있는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파경에 이르면서 더불어 최악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이 유영재 본인에 대한 이혼 청구 소송, 위약금 청구 소송이 또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재산 중에서는 아마 동거녀와 함께 사실혼 관계로 생각되는 이 혼인 생활을 했었던 그 오피스텔이 전 재산이 아니겠냐, 이런 말이 굉장히 강력하게 쏟아져 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피스텔이었죠. 약 2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금액대의 부동산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오피스텔마저도 압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 가짜뉴스입니다. 뭐 썸네일엔 그렇게 돼 있어요. 유영재 결국 알거지 되나? 라고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 압류 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 100%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제 영상에 나온 장면인데요. 이 당시 때 이 안진용 기자수첩 유튜브 채널에서 이 노정원 변호사가 직접 밝힌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위자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힐 수 있냐라는 질문에, 이 위자료의 규모는 정확하게 밝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통상의 혼인 취소 또는 이혼 시 위자료 정도의 수준을 청구하였다. 예상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거액의 수준은 아니다. 우리가 거액이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주관적인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큰 거 한 장이라고 하면 보통 1억 원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 큰 거라는 금액이 나올 때가 우리는 보통 거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가 가지고 있었던 오피스텔 재산은요, 2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단 말이죠. 아마 억대가 넘어가는 위자료였다라고 한다면 거액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거액의 수준이 아니라고 변호사가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영재 본인이 축적한 전 재산 중에 그 부동산 재산이 거의 뭐 70% 이상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재산을 위자료로 청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그 부분은 가짜뉴스이긴 하지만 실제로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만약 유영재 본인이 이때까지 많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사실 이때까지 받았던 많은 여성 팬들의 후원금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1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치미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분명히 재산을 축적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본인의 오피스텔 재산까지 다 따진다면 제법 많은 재산이 축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위약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피스텔에 압류될지는 사실 좀 많이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와의 결혼 생활 중에 이 유영재의 많은 귀책 사유로 보이는 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동거, 사실혼, 삼혼,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들도 아마 많이 제출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등장했었던 모습만 봐도 이미 유영재 본인이 남편으로서 상당히 귀책 사유가 많아 보여요. 이 두 사람은 당시에 항상 꼭 안아주는 부부였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안 해준다면 그건 바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우은숙 씨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유영재 본인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질문을 하게 돼요. 갑자기 스킨십을 하다가 안 하면 그게 바람이냐라고 하자 유영재 본인은 바람이 아니라 쉬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당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가 선운숙 씨와의 1년 6개월 정도의 혼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100%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유영재 본인이 바로 친언니를 무려 5차례에 걸쳐서 건드렸었다라는 점이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운숙 씨는 이 당시 때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도 남편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유영재 본인이 혼인기간 중 5번에 걸쳐서 친언니를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방송이 촬영되고 있었던 이 당시에도 사실 친언니분과의 트러블이 이미 진행 중이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아마 선운숙 씨 본인과 언니분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 자빠질 일이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이런 사태에 대하여 유영재 본인은요, 사실 과거부터도 많은 여성분들을 쉽게 만났고 쉽게 스킨십을 해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유영재 본인이 눈이 굉장히 작지 않냐라면서 선운숙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여기저기 여성분들을 훑어봐도 티가 안 난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남편 유영재는 끼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상하 좌우 모든 것을 이렇게 훑어보는 편이라고 이미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때부터 이미 선운숙 씨가 알고 있을 정도니까 유영재 본인이 얼마나 여성분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이 김성희 씨가 배우죠. 등장을 해서 유영재 씨와 함께 논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담겨 있어요. 선운숙 씨가 상당히 당황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 때 청바지와 흰 와이셔츠를 입고 등장하여서 노래를 부를 때도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춤을 추며 제대로 놀 줄 아는 남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목은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베테랑 가수인 노사연 씨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유영재의 모습을 보면 이 여성분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트에서 만났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놀았는지를 김성희 배우가 다 봤다라는 거죠. 이 선운숙 씨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성희 씨가 좀 이 모습을 감지했는지 살짝 커버를 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누구를 안 만난다. 여자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김성희 씨가 막 수습을 해요. 선운숙 씨가 그제서야 좀 안심한 표정을 짓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와서 보면 이 장면 어떻습니까? 설사 김성희 씨가 그 현장에서 정말 유영재 본인이 정말 깔끔하게 노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 정말 너저분했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유영재 본인이 만날 사람 많았었다라며 선운숙 씨에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도 합니다. 누구라도 만나보라는 이야기를 평소에도 많이 들었었던 유영재 본인이었었다라고 해요. 가볍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좋아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선운숙 씨에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만남은 허무하고 부질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사실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선운숙 씨를 완전 기망하다 못해 친언니까지 건드리고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진실한 만남을 가진 것일까요? 좋아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했었던 그 남자가 이 같은 남자가 과연